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간편행정법 쟁점 51번 행정의 의무역법 수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 공부하는데 즉시 강제는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온 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외우는 거 말씀드렸죠. 강제 집행에는 우리가 직접 강제, 신체 실력을 가해서 직접 강제, 그다음에 강제 징수, 대집행, 집행벌, 이걸 우리가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죠. 이행 강제금.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대집행이 주로 시험에 우리 3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대집행법 제2조,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제89조. 옆에서 뭐 자세히 좀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대집행에 관련돼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다른 수단 확보 곤란하고 방치 및 심의 공익을 할 때 대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집행법이 이제 별도로 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에 또 이번에 30조에서 행기법 제 30조 제 1항 1호에서 대집행 관련된 이런 규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집행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 제 89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의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무형법 중에서 행정벌이 있는데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자, 행정형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형사처벌 하는 거죠. 뭐 금고, 뭐 징역형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3법에 있어서 3법을 위반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감정평가사 아닌 자가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행정형벌. 이거는 이제 제3자가 고발하거나,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고발해가지고 형사 처벌 받는 케이스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판결로서 이렇게 받는 것이 바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있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여기 이제 일반법인데 여기서 행정질서벌에 관련된 요거 관련돼서는 부과 사유는 우리 3법에 다 있고요. 근데 이제 부과 절차와 불복에 관련돼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의무형법 수단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한 2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과징금은요, 독점규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이를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과징금이라고, 경제적 이득을 이제 박탈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의 감사법 제 41조에 있는 과징금은 업무 정지에 가름해서 표준인 공시가라든지 그다음에 개별공시가 검증이라든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 정지를 때려버리면, 예를 들면 관악구청에서 표준인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업무 정지 3개월을 맞게 되면은 그 표준인 공시지가 평가하는 그 시점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12월 달에 업무 정지 3개월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 표준인 공시지가가 도출되지 않고, 표준인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 4월 말에 개별 공시가 나오지 않고, 개별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래서 치명적인 그 조세 행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자,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돈을 내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변형된 과징금 형태다. 우리 감정평가사법 제 41조에 업무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형된 과징금. 요거는 시험이 한 2, 3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당 공표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세금을 많이 체납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뭐 어린이 성범죄 이런 것들 하면은 명단을 다 공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감사법의 39조에 이게 징계, 공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명, 소속, 그다음에 그 업무정지 기간 이런 것들을 명단을 공표하도록 우리 7대 자격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명단 공표 내용이 반영된 것이 바로 우리 법제다. 그래서 새로운 의무형법 수단, 야 이거 해가지고 행정청에 어떤 공권력 행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전형적인 강제 집행이 하나 있고 그중에 이제 대집행, 너 나가 해 돈 주고 피수용자 보고 돈 주고 협의하고 또는 수용의 재결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건축물을 계속 내버려두고 물건을 이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대집행할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의무항법 수단이고, 그다음에 행정형벌로서 행정벌로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행정형벌 다 규율을 하고 있고 이건 형사처벌이다. 형법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형벌은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의 기재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의무형법 수단으로서 변형된 과징금, 즉 업무정지에 가름해서 그 금전적인 그 과징금을 납부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명단 공표 해가지고 새롭게 징계 공고 감사법 제 감정평가사법 39조 2에 새롭게 신설해서 우리 감정평가사법상 징계 절차 해가지고 징계 공고까지 써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쟁점 52번 대집행. 그래서 우리 암기장 보시면 암기장에 대집행 내용이 106페이지 있습니다. 방문각 4판 106페이지에 그 대집행이 있는데요. 자, 대집행 행정 대집행에 관련된 법적인 의의 이거는 우리 행정기본법 제 30조 제1항 1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걸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대집행법 제2조에도 있고 토지보상법 제89조도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건이 89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의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대집행법 제2조에 대체적 자기 의무로서 다른 수단 확보 곤란하고 방치 및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거고 여기 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만 해당되면 대집행이 가능한데 토지보상 우리 법제 토지보상법 3법에 거기서는 완료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게 추가됐다.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는 대법원 2006도 7096. 요 사건은 토지보상법 제16조에 의해서 철거 약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공용 수용의 형태로 그러니까 수용재결로 취득을 해야 강제 취득을 한 상태에서 대집행. 그러니까 대집행은 공용 수용의 효과다. 그렇죠? 공용 수용의 나중에 메모만 해두세요. 효과로서 우리가 돈 줘야 되고요. 손실보상 사업시행자는 그 다음에 대집행 끌어내는 겁니다. 대집행 그 다음에 환매권 공익사업 한다 놓고 뺏었는데 공익사업 안 해버려요. 내 땅 돌려도 그렇죠. 손실보상, 대집행, 환매권 이게 공용수용의 3대 효과인데 그 중에서 대집행은 강제 취득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제에서. 자, 절차로 보면은 개통실비 해가지고 계고, 통지, 실행, 비행중수 그렇죠. 그래서 계고하고 통지 이게 준법률 행정에서 처분에 해당되고요. 자, 실행 이거는 뭐 권력적 사실행이죠. 그다음에 비용징수 이건 뭐 금전급부 의무니까. 그래서 네 가지 모두 다 처분으로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적인 실행은 이 집행정지가 해서 때려부시면은 상당히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소송, 그다음에 국가배송 가능하다. 집행정지 나왔으니까 두 문자 떼서 보면 개, 처, 거, 손, 긴, 공, 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부처분 논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 유무용 손해 모두 다 포함하고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공공복리 번합하는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요 앞에 거부처분은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앞에 요 네 가지 적극적 요건, 요 두 가지 소극적 요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쟁점 53번 행정기본법이 이제 새롭게 제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법률적 제도적인 어떤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의신청 우리가 이의신청 관련돼서는 이게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행정청 내부의 이의신청, 강학상 이의신청. 요거는 뭐요?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국민에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다시 한번 내부적인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있는 그 이의 신청은 특별법상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이의 신청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표공, 개공 이의 신청, 그다음에 감사법에 있는 감정평가사법에 있는 과징금의 이의 신청, 이것이 대표적인 강학상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뭐하고 비교? 토지보상법의 이의 신청은 이거보다 특별법상 행심이다,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요게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거칠 수 있는 절차로서, 그렇죠? 이렇게 토지보상법에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데, 대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에 있는 이의신청은 그냥 순수한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토지보상법의 이의신청은 특별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신청의 결과, 이 제소기간이 이제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제소기간에 관련된 쟁점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개공하고 표공은 불특정, 특히 다수에게, 표공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표공, 개공에 대해서는 결정 공실로부터 공실한다. 그러면 4월 30일, 2월 말일, 2월 28일 날 결정 공시하면은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보면은 표공하고 개공 모두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2025년 3월 18일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행기법 제36조 제4항이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자,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 소외 대상은 뭐냐? 그러면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회 그 심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였으면은 변경된 새로운 처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변경된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 과징금을 3천만 원을 했어요. 3천만 원을 했는데, 과징금 3천만 원 했는데 이거에 대해 이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냥 3천만 원을 그냥 소외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의 신청했는데 2천만 원으로다가 어떻게 돼요? 과징금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판례 보면, 자,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제 판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판례는 그렇게 이제 과거의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개정된 규정은 변경된 처분. 얘기하면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변경 처분이 소외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규정을 우선적으로 하면 된다. 자, 판례는 이게 불명확했을 때 그 판례에 대한 해석으로 나누는 거고, 규정이 이렇게 딱 명확하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처분의 재심사,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행정청의 처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해당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자, 행정법에서는 이제 행정고시라든지 또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게 대상이 어떤 거 제외다, 뭐 요건이 뭐다,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신청 요건 정도만 좀 보시죠.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두 번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때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5번 국가 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국가 배상 관련돼서 국가가 자신의 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 배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거를 배상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위법한 공권, 이게 이제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어찌 보면 국가배상,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행정상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배상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국가배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국가배상 하면은 뭐 헌법에는 이제 국가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지자체, 그렇죠? 공무사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국가, 지자체, 공무사상, 이게 행정 주체잖아요, 그렇죠?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외부의 의사 표시를 행하는 행정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국가배상의 주체는 행정 주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 사인. 그래서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9조,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국가배상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냐 공권이냐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게 교재 편집 과정에서 공권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권설, 사건설에 있는 내용이 공권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설은 국가배상 청구권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지는 책임으로서 사법적 권리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는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다. 이렇게 메모를 거기다가 이렇게 꼽혀 치신 다음에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공권서는 뭐 그대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권으로 본다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련돼서요. 자,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 우리가 손실보상의 책임의 요건, 그래서 공제적 특보 이렇게 보고 있고, 국가배상의 요건, 공직고 위인손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이 있고요, 위법성 인정되고 상당한 인과관계 손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겠고요. 자, 법령의 위반 관련돼서 자, 결과 불법성, 상대적 위법성설, 행위 위법성설, 그다음에 직무위반 위반설, 그렇죠? 직무위반 위반설. 그래서 행위 위법설에 관련돼서는 협의, 그다음에 광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 위법설이라든지 이거 상당히 최근 주류 판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에서 자연임을 공업용으로 잘못 했을 때, 공시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위법하기는 한데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서 물어줄 필요 없다. 이렇게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제57번, 58번 관련된 쟁점이 있는데요. 자, 57번에 관련해서는 국배의 성질로서, 그렇죠? 선택적 청구. 그래서 자기 책임설, 대위 책임설, 절충설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책임지는 거다,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거다. 고의중과실 나눠가지고요. 경과실인 경우는 자기 책임을, 고의중과실인 경우는 대위 책임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공직고 위인손해에서 법령의 위반 여기까지는 나온 바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의 선택적 청구까지는 나온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어 청구권 관련돼서는 우리 시험에는 나온 바가 없고 그냥 이게 어떤 개념이다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나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결과제거 청구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으로 보면은요, 법적 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하면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로 위법한 상태가 야기되어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한 상태의 존재 여부는 사실 변론 종결시키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사실상 가능하고 법률상 허용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이 행정주체가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해서 사실상 공법상의 원상회복 청구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암기장 포인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대집행에 관련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다방 이왕공 2006도 7096 요 대집행 협의를 통한 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심 행소 제기하는 거 이 부분. 그다음에 소외 대상 이의신청 기각했다 원처분 이의신청 인용했다 변경된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배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요건과 그다음에 법령의 위반 관련돼서 자연님 공업용을 잘못했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 없어서 물어줄 필요 없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판례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